축구는 패스에 있지 않다. 축구는 내가 상대가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믿게 만드는 데 있다. 펩은 현대 축구를 방향을 유도하는 게임이라고 자주 말한다. 수비가 한 가지 선택을 하도록 상대를 끌고 간 뒤 그 반대 선택지를 때리는 것. 선제골로 이어진 장면에서 손흥민은 아주 과르디올라식으로 그걸 해냈다. 몸의 방향과 볼의 리듬으로 수비수의 반응을 조종한 것이다. LAFC는 중원에서 공을 탈취했다. 이 순간 90%의 윙어 역습형 공격수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이고 속도를 붙인다. 볼을 앞으로 밀고 공간을 먹는다. 하지만 손흥민은 달랐다. 펩이라면 밑줄을 그을 포인트가 있다. 포인트 1. 손흥민은 먼저 가속했다가 곧 감속했다. 볼을 따낸 직후 손흥민은 마치 빈 공간으로 곧장 치고 들어갈 듯 출발한다. 마이애미 수비수는 그 신호를 보고 반사적으로 튀어나갈 준비를 한다. 그런데 손흥민은 가지 않는다. 딱 한 박자 멈춘다. 수비수의 시선과 집중이 자신에게 완전히 쏠리기에 충분한 한 박자다. 포인트 2. 손흥민은 공만 잡는 게 아니다. 수비수까지 붙잡는다. 볼을 지키는 건 쉽다. 수비수를 붙잡아 두는 건 어렵다. 손흥민은 몸의 각도, 어깨 방향, 고개를 돌리는 타이밍으로 내가 돌파할 거야 라는 인상을 만든다. 그래서 수비수는 떠날 수가 없다. 커버를 넘길 수도 없고 통제 구역 밖으로 한 발 내딛기도 어렵다. 그 순간 펩이 말하는 선물이 나온다. 수비수가 틀린 믿음을 선택했기 때문에 반응이 늦는 패스, 바로 그것이다. 가장 치명적인 패스는 상대를 굳게 만드는 패스다. 이미 잘못된 타이밍으로 튀어나온 뒤에는 멈출 수도 되돌릴 수도 없다. 당신이 준 그래서 핵심은 손흥민의 스루 패스가 좋았다. 가 아니다. 핵심은 손흥민이 마르티네스의 침투를 위해 시간을 만들어줬다는 데 있다. 펩식으로 풀면 이렇다. 손흥민이 한 박자 멈추는 순간 그의 묘사대로 오른쪽 측면에 있던 마르티네스는 황금 같은 시간을 얻는다. 그 사이 속도를 붙여 빈틈으로 뛰어들 수 있다. 마이애미 수비수는 손흥민에게 시선을 박아 놓은 채 경기를 손흥민 vs 나의 가짜 1대1로 착각한다. 하지만 손흥민은 그걸 이렇게 바꾼다. 마르티네스 vs 공간. 동료가 뛰는 순간 공간이 곧 상대가 된다. 여기서 스타와 지휘자의 차이가 나온다. 스타는 대개 문제를 자기 힘으로 푼다. 지휘자는 동료의 문제를 쉽게 만들어서 푼다. 펩이라면 손흥민을 이런 식으로 칭찬할 것이다. 그는 드리블을 못해서 패스한 게 아니다. 그는 상대가 더 이상 고칠 길이 없는 선택을 만들었기 때문에 패스했다. 그리고 여기서 메시의 이야기는 아프다. 펩은 메시를 공격하지 않는다. 펩은 누구보다 메시를 잘한다. 다만 그는 지원 구조와 반응 습관의 차이를 냉정하게 짚을 것이다. 그래 묘사대로 마이애미는 메시에게 공을 연결해 빌드업과 조율을 하려 했다. 그런데 LAFC는 아주 영리하게 생명줄을 끊었다. 강하게 압박하고 전술 파울로 리듬을 끊으며 메시에게 들어가는 패스의 타이밍 자체를 망가뜨렸다. 메시가 막히면 흔히 벌어지는 일은 이렇다. 메시는 커리어 내내 스스로 해결해온 선수다. 기술과 슈팅으로 문제를 풀어낸 순간들이 곧 역사였다. 하지만 상대가 경기를 리듬과 전환의 싸움으로 바꿔버리면 스스로 해결, 이때로는 스스로 갇히는 결과가 된다. 혼자 하려고 할수록 군중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 펩은 차갑지만 진짜 같은 말을 던질 것이다. 압박을 받을 때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잘하냐가 아니다. 그 순간 내가 동료를 더 좋게 만들어주느냐다. 그리고 이 경기에서 당신이 준 그 기준 손흥민은 메시와 반대의 인상을 남긴다. 집중 견제를 받았지만 그는 경기를 동료에게 열어주는 방식을 선택했다. 선제골은 1-0이 아니다. 그건 구조를 꺾는 한 방이다. 펩은 시스템 효과를 강조할 것이다. 선제골이 나오면 마이애미는 더 높이 올라와야 하고 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그리고 그건 LAFC가 원하던 그림이다. 마이애미가 동점을 노리며 라인을 올리면 뒷공간이 넓어진다. 원래도 전환을 노리던 LAFC는 더 많은 땅을 얻고 더 날카롭게 치고 나간다. 결과적으로 그의 묘사대로 메시는 더 많은 슈팅을 시도하고 리듬이 끊기며 짜증이 쌓이고 경기는 점점 LAFC 쪽으로 흘러간다. 펩의 결론은 이렇게 정리될 것이다. 경기는 멋진 터치 30개로 이기지 않는다. 상대의 구조를 무너뜨리는 2에서 3개의 순간으로 이긴다. 손흥민은 그걸 단지 한 박자 멈춤으로 해냈다. 만약 내가 상대팀 감독이라면 나는 손흥민 같은 선수가 더 무섭다. 그가 빠르기 때문이 아니다. 슛이 좋기 때문도 아니다. 언제든 하이라이트를 만들기 때문도 아니다. 내가 무서운 건 손흥민이 모든 수비 시스템을 취약하게 만드는 한 가지를 하기 때문이다. 그는 상대에게 선택을 강요한다. 축구에서 선택은 언제나 위험을 동반한다. 한 번만 잘못 선택하면 팀의 수비 블록은 유리처럼 산산이 깨진다. 내가 인터 마이애미의 준비를 맡았다고 해보자. 나는 2가지 수비 시나리오를 그린다. 첫째, 손흥민을 강하게 붙여서 볼을 받는 순간을 끊고 전진을 막는다. 둘째, 블록을 유지하고 무리하게 튀어나가지 않으며 커버와 간격으로 역습을 차단한다. 대부분 선수라면 둘 중 하나면 된다.
하지만 손흥민에게는 두 시나리오 모두 가격이 있다. 맨마킹을 강하게 하면 좋다. 손흥민이 정면을 보고 달리는 장면은 줄어든다. 하지만 그 대가로 더 위험한 걸 준다. 손흥민이 사람을 끌고 가면서 동료가 들어갈 문을 열어준다. 블록을 유지하면 스루 패스에 찢기는 위험은 줄지만 손흥민이 가장 원하는 걸 준다. 시간. 관찰하고 몸을 정렬하고 낙하 지점을 고른 뒤 패스든 슛이든 나온다. 문제는 손흥민에게 큰 실수는 필요 없다는 것이다. 그는 내가 한 박자 망설이기만 하면 된다. 당신이 준 선제골 장면에서 가장 무서운 건 패스 그 자체가 아니라 패스 전에 벌어진 몸의 언어다. 손흥민이 전환 상황에서 볼을 잡았을 때 마이애미 수비수는 달리는 선수를 막는 게 아니었다. 그는 리듬을 조종하는 선수를 상대하고 있었다. 손흥민은 난 돌파할 거야 라는 신호를 주고 난 볼을 지킬 거야 라는 신호를 주고 동료를 보고 있어 라는 신호를 준다. 수비수가 두 번째 신호를 처리하는 순간 이미 패스는 나갔다. 최고 수준에서 수비는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다. 수비는 행동이 되기 전에 의도를 읽는 것이다. 그런데 손흥민의 의도는 한 가지 행동이 아니다. 그는 여러 개의 가짜 행동을 연속으로 쌓고 그 가짜들이 모두 그럴듯하다. 그래서 수비수는 완전히 틀린 것도 아니다. 기본대로 압박하고 각을 줄였을 뿐이다. 다만 손흥민에게 기본은 가장 쉽게 함정이 되는 교과서다. 내가 펫비라면 이것을 전술적 심리 타격이라고 부를 것이다. 거친 몸싸움도 요란한 경합도 필요 없다. 단지 한 박자 멈춰서 상대가 스스로 묻게 만들면 된다. 얘는 뭘 하려는 거지? 그 순간 내가 질문하기 시작하면 이미 늦었다. 이제 메시 이야기를 비난이 아니라 분석으로 하자. 메시는 천재다. 하지만 천재도 맥락과 시스템에 의존한다. 그래서 마이애미는 메시를 중심으로 조직하려 했고 LAFC는 압박과 전술 파울로 그 경로를 끊어 메시가 받는 공을 달콤한 지점이 아니라 불편한 지점으로 만들었다. 지휘자가 리듬 없이 공을 받으면 팀은 원래 연주하려던 음악을 연주할 수 없다. 펩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메시가 공을 가진 순간만 보지 마라. 메시가 공이 없을 때 마이애미가 무엇을 잃는지 봐라. 마이애미는 메시가 돌아서서 보고 리듬을 만들 수 있는 위치에서 공을 받는 것에 의존한다. 그걸 끊으면 메시만 막는 게 아니다. 시스템 전체를 막는 것이다. 시스템이 막히면 경기는 전환전이 된다. 그리고 전환전은 1초, 아니 0.5초의 결정을 요구한다. 바로 그곳에서 손흥민은 감독을 잠 못 들게 만드는 유형이다. 그는 점유율 70%가 필요 없다. 40번의 패스도 필요 없다. 그는 중원에서 한 번 공을 따내고 한 번 고개를 돌리고 동료의 한 번의 침투만 있으면 된다. 공을 내줘도 되는 경기에서 손흥민은 경기를 켜고 끄는 스위치가 된다. 많은 사람은 끝을 본다. 슈팅, 어시스트, 골. 펩은 늘 처음을 본다. 공을 따내기 전 위치, 공간을 누르는 방식, 미드필더가 튀어나가는 타이밍. 그래는 LAFC가 중원 압박으로 공을 따낸 뒤 즉시 전환했다고 나온다. 그게 핵심이다. 선제골은 손흥민에게서 시작된 게 아니다. 마이애미가 공을 잃게 만드는 함정에서 시작됐다. 함정이 작동한 뒤 손흥민은 작은 이득을 결정적 이득으로 바꿨다. 내가 상대 감독이라면 당연히 묻는다. 그럼 손흥민을 어떻게 막지? 어려운 질문이다. 그는 득점가도 패서도 결승점 한 방을 가진 선수도 맞지만 그 본질은 불확실성이다. 들어갈지 빼줄지 사람을 끌지 멈출지. 그는 내 반응을 보고 내 가지를 고른다. 수비수는 예측 가능한 상대를 좋아한다. 늘 크로스만 하는 선수, 늘 안으로 접는 선수, 늘 뒷공간만 파는 선수. 하지만 손흥민은 그런 습관을 무력화한다. 그는 외워서 막을 수 없다. 그는 읽어서 막아야 한다. 펩이 더 말한다면 원칙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런 유형을 막는 최선은 한 명이 아니라 메커니즘이다. 한 명이 붙으면 블록에서 끌려나간다. 두 명이 붙으면 다른 곳이 빈다. 그래서 해답은 사람을 쫓는 게 아니라 거리를 쫓는 것이다. 손흥민이 멈춰서 사람을 묶으면 뒤에 커버가 바로 붙어야 하고 손흥민이 가속하면 앞에 차단이 즉시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건 말처럼 쉽지 않다. 간격을 유지하려면 경기의 리듬을 통제해야 하고 이 경기에서 LAFC는 다른 방식으로 리듬을 통제했다. 그들은 공을 많이 가질 필요가 없었다. 그들은 정확한 타이밍만 필요했다. 나는 펩이 또 하나의 섬세한 디테일을 짚을 거라 믿는다. 손흥민은 그 상황에서 조급하지 않았다. 그는 공을 따내고도 단계를 건너뛰지 않았다. 많은 역습팀은 서둘러 올리고 서둘러 찌르고 서둘러 슛한다. 하지만 손흥민은 상황을 조리했다. 그는 수비수가 완전히 커밋할 때까지 기다렸고 동료가 올라올 때까지 기다렸고 급하게 끝낼 수 있는 역습을 정확한 죽은 지점에서 끝냈다. 죽은 지점은 수비수가 몸을 기울이고 발을 놓고 방향을 선택한 순간이다. 그때는 수정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스루 패스는 칼이 된다. 왜 이 한 장면이 경기를 바꿨나? 펩은 이렇게 답할 것이다. 양 팀의 심리를 바꿨기 때문이다. LAFC는 메시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우리는 볼을 지배하지 않아도 경기를 지배할 수 있다. 그리고 마이애미에게 더 위험한 메시지를 보냈다. 너희가 구조를 잃는 순간마다 우리는 너희를 처벌할 것이다. 다 맞게 해도 질 수 있다. 축구는 사람의 게임이기 때문이다. 사람에게는 순간이 있다. 그리고 손흥민은 순간으로 사는 선수다. 이 경기에서 그 순간은 손흥민이 한 박자 멈춘 순간이었다. 수비수는 이제 내가 이긴다고 느끼지만 사실 그때 이미 진다. 동료는 그 한 박자로 공간을 얻는다. 팬들은 패스가 좋았다 고 말하지만 펩은 그 안에서 하나의 문제를 본다. 그는 패스하기 전에 상대가 틀린 선택을 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내가 더 무섭다고 말하는 건 손흥민이 그걸 엄청나게 위대한 척하지 않고 해낸다는 점이다. 손을 크게 흔들며 볼을 요구하지도 과장된 제스처로 쇼를 하지도 않는다. 그는 그냥 정확한 타이밍을 잡는다. 최고 수준의 축구는 종종 그렇다. 가장 위험한 선수는 가장 많이 하는 선수가 아니라 가장 정확하게 하는 선수다. 경기 막판 그의 이야기대로 메시가 판정에 화가 나 항의하려 하고 그 장면에서 무력감이 읽힌다. 펩에게 그건 또 다른 의미일 것이다. 팀이 리듬을 잃으면 슈퍼스타는 더 많은 걸 짊어지게 된다. 그리고 리듬을 짓눌러 버리도록 설계된 경기에서 더 짊어지면 느낌은 모래 위를 달리는 것과 같다. 반대로 손흥민은 이 경기에서 아스팔트 위를 달렸다. 전술 시나리오가 열어졌고 LAFC의 함정이 들어맞았고 동료의 타이밍이 맞았고 손흥민이 한 박자 멈춤이라는 정답을 골랐다. 만약 내가 상대 감독이라면 나는 손흥민 같은 유형이 더 무섭다. 그는 기술로만 너를 이기는 게 아니다. 그는 질문으로 너를 이긴다. 너는 뭘 할래? 그리고 이 경기에서 마이애미는 그 질문에 느리게 답했다.